네, 뭐, 일종의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어떤 일종의 반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진압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그쵸? 특히 헤지펀드, 뭐, 이런 쪽에 사실 레버리지나 기본적으로 그 캐피탈 자체가, 어, 상대하기가 어렵죠. 리테일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어, 그 투자 논리가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테일 투자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물론 뭐 숏을 뭐 많이 했다, 뭐 이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어, 이 밸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렇게 오른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오래 갈 수 없었던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은행에 대해서 또 뭐 포지션을 또 이제 취해서 뭔가 은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스탑 주가는 이게 이제 전날 대비, 그쵸? 예. 전날 대비 60%좀 떨어진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은은 뭐 지금 뭐 이게 30몇 불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27불 때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게임스탑 주가가 60%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화요일 날, 그쵸? 그래서 음, 이게 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멀티플한 그런 몇 번 트레이딩 헐트가 됐다. 응?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골드만삭스의 이제 이 숏셀러들의 이제 뭐 인덱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요일 하루만 7% 정도가 이제 아,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헤지펀드, 숏을 하는 그런 헤지펀드나 뭔가 그런 인스티튜션들이 일단 지금 머니를 메이킹하고 있다. 그죠?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일단은 이게 고점 대비 지금 게임스탑은 80% 정도가 이제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레딧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이 롱 포지션을 잡았던 그런 AMC나 그죠? 극장, 저 블랙베리 이런 것들도 뭐 41%, 21%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이제 하원 쪽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국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또 히어링을 하겠다, 다 불러가지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은 관련돼서도 이제 이 포지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제 뭐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설명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실버에 대한 숏을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보겠다.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11%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은이. 근데 이게 가장 지난 8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건데, 사실 실버가 이렇게 하루에 11%씩 움직이고 이러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제 갑자기 실버가 올랐다고 누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또 문의를 해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실버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8% 다시 떨어졌다. 정상적인 가격 레벨로 이제 변동 레벨로 돌아온 거고, 어,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실버 마켓은 크다. 이게 이제 뭐, 이게 하루에 이렇게 그, 이 교환되는 양도 지금 6빌리언 정도가 되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가격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대형 기관에서 이제 이 대형 은행에서 지금 이, 이, 이 실버에 대해서 숏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뭐 실버를 이제 이렇게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HSBC나 이제 JP 모건 이런 데들이 이제 이게 이 프레셔스 메탈 그렇죠? 그러니까 머니로 쓸 수 있는 메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 금이나 뭐 실버 그렇죠? 이런 것들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메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네이키드 숏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숏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체가 사실은 이 실버를 이 사람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버를 시험 현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거를 팔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 실버 마이너들 있잖아요. 그 마이너들이 가격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뭐 가격 떨어지는 거를 이제 뭐 막고자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퓨처스라든지 저 가격을 픽스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마이닝을 해야 이제 이제 뭐 그 회사에 이제 그 손익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퓨처스 뭐 어떤 그런 그 컨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셋업을 이제 당연히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숏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실버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이닝 한 다음에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어떤 헤지 펀드에서 이렇게 뭐 스탁 쇼트하는 거랑은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현물이 지금 있는 거니까 얘들은. 그것도 이제 실버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용처도 많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게 아니고 실버는 지금 사용하는 데도 많고 이게 산업 수요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사실 모스 마켓은 실버를 롱을 하죠. 롱 포지션을 당연히 가져가죠. 이게 지금 실제 쓰이는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어떤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일종의 어떤 그런 프로텍션 차원에서 이제 숏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그런 저 데리버티브스를 이렇게 스트럭처를 하는 과정에서 숏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이게 무슨 뭐 실버 스캐머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지금 다 그 당한 것 같다. 거기 레딧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은행들은 이 피지컬 실버를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피지컬 실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헤지 차원에서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퓨처스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현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뉴트럴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돈을 크게 벌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잃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일부 그런 그 스페큘레이터들, 그렇죠? 헤지 펀드나 뭐 스페큘레이터 중에서 이제 뭐 조금 돈을 좀 벌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거 자체가 어떤 뭔가 커다란 뭐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골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이 말들이 좀 사실은 있는 거죠.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사용처가 낮고 이게 진짜 통화로 좀 많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센트럴 뱅크나 뭐 정부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쇼팅을 해가지고 뭐 이게 그 자기네들 그 가본 커런시랑 가본 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가 유지가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거대한 음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크리스 파웰이라는 분은 어그리를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은행에서 뭐 숏을 해가지고 그걸 단기적으로 뭔가 가격을 끌어올려서 무슨 숏 스퀴즈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거대한 그런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마켓에 대한 모니터리 팔러시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것들 롱텀으로 이제 말이 되는데 이 숏텀으로 뭔가 이렇게 이 게임스탑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또 투자자들이 또 이제 실버 트러스 아이쉐어에서 실버 트러스 ETF를 롱을 이제 하셨다는 얘기인데 ETF 그러니까 이제 뭐 피지컬한 실버를 뭐 그렇게 뭐 이제 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텐데 ETF를 써서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마켓에 좀 무지하신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엮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결국에 돈 버는 사람들은 하이스피드 트레이더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익스체인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게 이제 일종의 심플리파이드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티 거래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있고 헤지펀드 인스티튜션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익스체인지에서 그러니까 뭐 뉴욕스타 익스체인지나 나스닥 이런 메인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뭔가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가 되고 그러면은 뭔가 가격 변동도 심하고 이게 되게 트레디셔널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트레디셔널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거래 코스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거나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그 오프 익스체인지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시타데이라든지 뭐 시그마2 이제 이런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 그쵸? 이런 데들이 이제 이 마켓 메이킹을 하는 어떤 오프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런 리테일에서 들어오는 오더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굉장히 빨리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되게 다양한 그런 비드랑 에스킹 프라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BDS 프라이스 그 스프레드를 갖고 이제 얘네들이 그 수익을 취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리테일 브로커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수료 없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스티튜션 이런 데서도 이제 어떤 거래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코스트 레인지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돈 번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돈 번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이 오프 익스체인지를 이 마켓 메이킹을 하는 시타데이나 시그마2 이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테일 브로커리지가 커지면서 그렇죠? 커지면서 이쪽이 점점 커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승자는 이제 이쪽이 두 회사 그러니까 이런 그 회사들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로빈스나 찰스왑 같은 그런 어떤 이 브로커, 그렇죠? 이 브로커들의 이 거래를 익스큐션 해주는 오더를 익스큐션 해주는 하이 스피드 마켓 메이커들이 돈을 벌었다. 버추 파이낸셜, 시타델 시큐리티스, 뭐 서스퀘어, 하나, 뭐 투시그마,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었고 이게 이제 이 버튜라는 데는 상장이 돼 있는데 뭐 올해만 벌써 우리 시작되자마자 벌써 11% 거래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거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어쨌든 간에 엑스트라 리크루트를 이제 주고 거기에서 이제 오디너 인베스터들의 그 트레이딩 코스트를 이제 깎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고 이런 지금 현재 이제 그 43 트릴리언 에코티 마켓의 그런 볼륨 그렇죠? 이 볼륨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특히 또 옵션 트레이딩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 이번 제뉴얼리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1월 달만 봤을 때 62% 정도 더 동기 대비 그렇죠? 동기 대비 62% 정도 더 이게 트레이딩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뭐 5분의 1 정도 그 트레이딩 차지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10개 10개 미만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옵션을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버추, 그쵸? 그 버추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 마켓 메이커, 그죠? 그 프로핏이 이제 2019년 대비, 그쵸? 2019년 대비 2020년 그 프로핏은 5배가 됐다. 그죠? 예, 그 매출 5배, 예, 어닝이 5배 성장하죠, 어닝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그, 어, 이런 리테일 볼륨이 성장을 이제, 한 거에 대한 가장 큰 베네핏을 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 마켓 메이커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는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 폭발하는 거래들을 처리를 해줘서 이제 이 수수료를 이제 취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를 취했던 그런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어,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세컨더리 마켓, 그쵸?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상장된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저평가된 주를 발견해서 홀드하고 있어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돈을 번다, 아니면 뭔가 이 변동성이 커진 마켓에서 잘 들어가서 뭔가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컨더리 마켓이 존재하면 프라이머리 마켓을 위해서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은 IPO하고 이제 뭔가 기업이 필요한 돈, 아니면은 뭔가 이제 오너가 익시트를 하는데 이제 상장을 시켜가지고 주식을 판다든지 뭔가 이런 실제 프레시 캐피털이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거기서 뭔가 사회적인 이 가치,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창출하고 이제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세컨더리 마켓은, 그렇죠? 이미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이제 이런 마켓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게는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익싯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용도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뭔가 큰 돈을 벌고 그런 거는 이게 약간 이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회적인 밸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홀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보도 다 공유된 거고, 그렇죠? 정보도 사실은 내가 뭐 예를 들어 회사 안에 있으면 그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일리걸하게 그 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여기서 뭔가 그런 부를 창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운이 따라서 뭔가 뭐 시대를 잘 만나서 잠깐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실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켓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실제 투자해서 뭐 하고 이런 거보다도 사실 이런 거예요.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마켓 메이커, 그렇죠? 이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골드러시가 미국에서 일 때 실질적으로 금을 뭐 캐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많지가 않았고, 그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작업복, 그러니까 그때, 그쵸? 골드 마이닝 해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작업복을 판 거죠. 그쵸? 좋은 퀄러티의 작업복을 이제, 그래서 그게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그쵸? 요새 뭐 스펙이나 뭐 그런 뭐 아주 심플리파이드 된 IPO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이자가 낮아서 다 이런 게 발생되는 건데, 이자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나 사람이 내가 스페셜티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마켓인 거예요. 예. 자금을 레이즈하기 쉬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뭔가 굉장히 떠도는 자금들을 잡아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넣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 하는 일을 봐가지고 뭐 살짝 다리 거치고 이걸로 가지고 사실은 부를
창출을 스테이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빨리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비즈니스 시작을 하셨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 플랜을 짜서 이 투자자한테 가서 그 자금을 가져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하셔야 된다. 응? 이거 주식 사고 앉아가지고 뭐 주가 보고 뭐 이게 진짜 시간 낭비인 거예요, 진짜. 사실은 솔직히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 물론 몇 명은 잘 하시겠죠. 잘할 그거 진짜 그걸 이제 잘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뭔가 이 얻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잘 하는 거, 그죠? 자기가 잘 하는 건데 뭔가 거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데 빨리 이때 이 상황에 뭔가 유동성이 넘쳐날 때, 그죠? 뭔가 투자처를 많이 찾을 때,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막 이럴 때 이제 빨리 가서 그 자금을 빨리 내 걸로 끌어와서, 그죠? 끌어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하는 게 그나마 내가 컨트롤해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 그죠? 이거 남의 회사 주식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내가 그 회사 뭐 워렌 버핏처럼 막 몇십 프로 사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프라이빗 것처럼 막 몇십 프로 사서 내가 무슨 뭐 배당을 막 뭐 내보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합병을 시켜가지고 시너지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태라면은 이 빨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지금 이런 시장의 이런 유동성, 이 굉장한 유동성을 빨리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키운다든지 해외를 진출한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할 때다. 그죠? 네. 이게 없어지기 전에 이런 붐이 없어지기 전에 이걸 가지고 괜히 뭔가 투자하려고 막 이거는 뭐 시간 낭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렵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